안녕하십니까. 인슈 컨설팅의 미디어의 정화식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보험을 했네요. 오늘은 최근 보험 영업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내가 저걸 해야 쓰겠다 그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저거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렵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고객의 상담 요청이 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 정말 좋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고객의 상담 요청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아니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어도는 사무실에 있어도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어도 고객의 상담 요청이 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언제 이 보험 영업의 노하우, 가만히 있어도 되는 노하우를 익히셨냐면 언제? 코로나 때 사무실에서만 했는데 안 나가도 고객들한테 상담이 오네. 그래서 20년 정도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사무실에서 거의 나가질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해요. 그런데 상담 요청이 들어와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분이 쓰시는 게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걸 쓰니까 사무실에만 있어도 단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뭔가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나가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뭔가 얘기 나누고 빠이빠이 하고 이런 시간과 공간과 노력이나 돈이 확 줄어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최근 우수 사례. MZ세대가 왜 60대 설계사에게 상담을 원할까? 젊은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 제가 최근에 MZ세대들이 나에게 상담 요청을 해온다라는 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이 MZ세대가 자기 친구들한테, 물론 이 MZ세대들 중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이 다 있고 또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 또래들에도 친구들도 보험 영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못 믿겠다 이거죠. 못 믿어요.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20대 30대 보험 설계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MZ세대들 중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누굴 보냐면 자기 부모님을 봐요. 즉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거래했던 그 이모, 그 삼촌, 그분하고 한번 문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관리해 주시는 분 어때요? 좋아요? 좋지. 근데 그분이 저하고 말이 통할까요? 통할 거야. 어떻게 그걸 아시죠? 최근에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걸 해. 그럼 너랑 말이 통할 것 같아. 내가 추천해 줄게. 어떻게 해요? 내가 전달해 줄게. 전달. 이렇게 해서 MZ세대가 60대 설계사에게 이 정도 할 수 있으면은 나랑 말이 통하네.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20대 30대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SNS도 해야 돼요. SNS 나는 싫어. 아니야, 해야 돼요. 경험이 많을수록 해야 돼요. 아는 게 많을수록 해야 돼요. 젊은 애들은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풍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내가 해왔던 업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죠. 좋은 옷, 좋은 장소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런 거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나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일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 들어옵니다. SNS 꼭 하셔야 되고요. 전 유튜브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거, 온라인으로 뭔가 전달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세 번째,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다음 달 월급 베스트다. 제 보험 설계사,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보험 들어놓으셨는데 왜 건강관리는 안 해놓으셨느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 건강관리 내가 해야지. 보험만 들어놓으면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누워서 활동을 못하니까 다음 달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제 고객들 중에는 정일랑 안 하고 그냥 병원에서 고객들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병원에 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나마 보험 때문에 내가 지금 편하게 쉬고 있다. 여러분들도 보험 점검해보세요 라고 이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딱 퇴원하고 났더니 안부 문자가 막 오면서 나 상담 한번 해달라, 보장 분석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내가 겪어보고 그 겪어본 걸 가지고 고객에게 얘기했을 때, 그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그렇죠, 주변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설계사가 겪은 일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는 저렇게 병원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한다 이래서, 실제로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이랬어요. 그 다음 달에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 달에 그 지점에서 그 지사에서 최고 업적하셨어요. 그때 250인가 하셨어. 이런 분들도 계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 집에 있다, 아니면 그런 밖에 나가서 고객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영업 툴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보험금 청구만 하는데 연봉이 5억이다. 이게 실제로 제가 글로벌 고용판매 있을 때 이 울산에서 뵀던 분이에요. 이분이 S손보 출신이시죠. 이분은 하루 종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가형 상품, 미끼 상품 같은 거 많이 가입을 해놓고 가입을 시켜줬고요. 근데 그분들이 보험금을 조금씩 타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을 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보험금이 나오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혹시 다른 보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의 효용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다른 보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굳이 난 보험금 청구 안 해준다. 그럼 고객이 해야 될 일 아니냐?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해서 고객이 단돈 몇만 원이라도 손에 쥘 수 있다고 하면 보험에 대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생명보험을 많이 주신 분,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진단자금이나 사망보험금 이렇게 손에 쥐어드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한 4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험금을 타게 해드렸더니 고객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고마워. 좀만 더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험설계사분은 내가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자존감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이 일에 대한 가치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보험금 청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함이라든지 아니면 어필하실 때 보험금 청구, 근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에 보험금 청구 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대면 만남 전에 비대면 만남이 우선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최근에 영업 잘 하시는 분들은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영업을 잘 하십니다. 비대면 영업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죠. 자, 제가 퀴즈 드릴게요. 우리 판매 프로세스 1단계가 뭐죠? 판매 프로세스 1단계. 자, 가로 시작합니다. 가. 시작. 판매 프로세스 1단계는 바로 가망 고객 확보입니다. 프로스펙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주소를 딱 놓고 막 쓰는 거예요. 내가 보험을 권할 만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쭉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언제 찾아뵙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분석을 하고 액션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판매 프로세스 2단계가 뭔지 아세요? 전화입니다. 전화. 그리고 3단계가 AP, 초의 면담. 만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4단계, 5단계, 6단계 쭉 가거든요. 판매 프로세스대로 하면은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매 프로세스가 옛날에는 제가 입사할 때 1996년도에는 3단계였어요. 2010년 정도 되니까 7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한 5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고객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두 가지 활동. 판매 프로세스 1단계, 2단계가 첫 번째는 가망 고객 확보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화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다? 비대면이다. 대면 활동 이전에 비대면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나가라 만나라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만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비대면 터치를 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영업 잘하는 분들은 무조건 나가지 않습니다. 비대면 만남을 터치를 먼저 합니다. 그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고객에게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보낸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고객에게 문자 보내세요? 안 보내시죠? 저도 안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방법을 찾았죠. 앱을 쓰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도 내가 체크를 안 해도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안부 문자를 보내주는 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플랜두시라는 앱이에요. 그 플랜두시라는 앱을 쓰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게 알아서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연락이 와요. 상담이 와요. 내가 많은 설계사를 만났지만 이렇게 매달 안부 문자 보내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앱을 쓰는 데는 돈이 들어요. 한 4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런 앱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플랜두시라는 앱이에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고객에게 안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피 같은 돈이 이렇게 나가요. 고객 계좌에서 순삭한다고요. 보험료 이체가 되잖아요. 그럼 고객은 의심을 하죠. 또는 내가 정말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문자가 와서 잘 하고 계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마운 거죠. 들여다보면
보는 거,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안부 보내면 영업이 달라집니다. 그걸 자동화하잖아요. 4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400만 원까지도 거기 값어치가 있습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 우수 사례. 무엇이든 해보자. 최근에 그런 얘기를 봤어요. 비둘기의 선택이 옳다. 비둘기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찝는데요. 이 거두절미하고 이런 겁니다. 생각이 많으면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래요. Just do it.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방부터 시작해요. 모방부터. 그러니까 아유, 저거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래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일단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고능률자 하이퍼포머들 중에, 영업 억대연봉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 저 사람들 원래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커리어 하이를 찍어요. 그냥 하자 이거예요. Just do it. 누가 뭐 잘한다 얘기 듣잖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난 이래서 저래 못해 이러면요, 한계가 그냥 한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야 느는 거예요. 인공지능 묻지만 말고 내비서로 쓰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쓸래 말래. 얼마 들어요? 3만원 들어요. 굳이 이런 못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없이는 이제 힘듭니다. AI는 필수예요. 제가 AI 잘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면 되거든요. 3만원이 30만원어치가 되고 300만원어치, 3천만원어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걸 하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3만원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은 비서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못하셨던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교육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공지능 잘 쓰는 방법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 딱 열어놓고 걔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대화, 점심에 대화, 저녁에 대화. 그러면요, 신앙 상담, 연애 상담, 이혼 상담, 이건 아니까. 어쨌든 모든 상담이 가능해요. AI하고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꼭 쓰셔야 됩니다. 9번째, 상품이 아니라 나와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면 된다. 그겁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어제 했던 거 정리하고, 일지 쓰고, 조회 듣고, 상품 교육 받고, 또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자료 준비하고, 전화하고, 약속하고, 다시 나와서 고객 만나서 얘기하고 뭐하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힘든 몸을 지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집안일하고 뭐 애들 보고 힘들다. 고객이,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 고객이 아시나요? 물론 아는 분은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들, 여러분 준비하는 것들, 노력하는 것들 알려주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음식점에서 왜 주방 열어놓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청결도 있지만 열심히 일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오픈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딱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SNS를 하자는 얘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유튜브도 하세요. 아니면 뭐가 됐든 좋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셔도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시면요, 고객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솔직히요, 10년치기 20년치기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자. 자, 마지막 10번째, 뭐를 쫓으면 무엇과 무엇이 온다. 뭘까요? 제가 최근에 30대 젊은 설계사한테 그런 얘기예요. 이 30대 젊은 설계사가 설계사가 밑에 100명인가 있었어요. 지금 한 300명은 정도 될 거예요. 대단하죠. 4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치를 좇으면 돈과 명예가 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확신한대요. 맞다. 우리 후배님이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따지고 들자. 보여주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정 안 하면 누가 인정해주겠나. 왕이 되더라도 어떤 왕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왕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왕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최근 보험 영업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최근 보험 영업 우수 사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 고객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어떤 고객? 언택트 명함 쓰시는 고객. 언택트 명함 쓰시는 고객들은 이게 다 가능합니다. 언택트 명함으로 다 가능합니다. 언택트 명함만 가지고 고객을 터치하면 상담이 달라지고 영업이 달라지고 성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언택트 명함 지금 4년 반 정도 됐거든요. 거의 이제 5년에 가까운데요. 그동안 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쓰다가 안 쓰신 분들은 다시 쓰세요.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그리고 안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쓰세요. AI 교육도 해드릴 테니까. 또 AI도 이제 앞으로 탑재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최근 보험 영업 우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Just Do It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는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겠고요. 다음번 교육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